자, 오늘 할 내용은 함수의 극한입니다. 지금까지는 함수 값에 대한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F3은 뭐 이런 거,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가 3이야. 3 넣으면 뭐 2 나왔다고 치면 예전에 지금까지 공부한 함수 값에 대한 얘기예요. 함수 값. 근데 극한이라는 건 뭐냐면 점점 가까워졌을 때 어디로 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놈이 x값이 3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지지, 맞지? 맞니?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극한이야. 가까워진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극한. 그 극한에 대한 표현은 리미트라고 표현합니다. x값이 3에 가까워지면 fx 함수는 어디로 간다고? 2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함수의 극한이야. 오케이? 이걸 왜 배우냐고? 이것 때문에 배워. 실제로 함수가 이렇게 연속된 함수일 수는 있는데 연속되지 않는 툭 떨어져 있는 함수일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맞지? 예를 들어서 뭐 3이 가는데 3인데 얘는 여기로 가고 여기는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 그 다음에 함수값은 또 이거야. 이 점찍기인 게 함수값이잖아, 맞지? 맞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값이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고 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이것만 배웠다고. F3은 뭐? 3. 요거만 배웠잖아, 맞지? 그치? 근데 3에 가까워지면 어디로 가? 2로 가기도 하고 또는 4로 가기도 하지,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읽은 것 중에 우극한, 좌극한 있더나? 그 얘기가 필요한 거.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 리미트 x가 3으로 가긴 가는데 3으로 조금 작은 수로 간다. 3보다 좀 작은 수 빼기. 3보다 좀 작은 수에서 3으로 가까워지면 fx 함수는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마찬가지로 리미트 x를 3보다 좀 큰 수에서 가까워지면 fx 함수는 어디로 간다? 4로 간다. 요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배우게 될 함수의 극한의 기본이야. 오케이? 함수의 극한을 배우면 뭘 하면 되냐면,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야. 자,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이렇게 달라. 그러면 x가 3일 때에 대한 함수 극한 값을 구해낼 수가 있어, 없어? 다르죠?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르니까 극한 값을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맞죠? 그때그때 다르니까. 작은 것에서 올 때랑 왼쪽에서 기대기 때린 거랑 오른쪽에 기대기 때린 게 다르잖아, 맞지? 하나 밑에서 툭 때리고 하나 위에서 툭 때리잖아, 맞지? 손뼉이 마주쳐야지 극한 값이 존재하게 되니까 이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이 얘기를 하는 게 기본이야. 됐니? 그러면 이거 왜 우리가 이딴 걸 배우고 있냐면 궁극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 자, fx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fx는 x라는 게 있고 또는 fx가 x분의 x의 제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극한을 배우기 전에는 이 값과 이 값은 어떻다? 같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극한을 배우고 나면 이 값과 이 값은 함수가 다른 함수죠. 왜 다를까? 자, 이제 궤변이 나오겠지. 왜 다를까? 분모가 0인 값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죠? 맞죠? 그러면 얘는 약분은 되지만 분모가 뭐고? 0이면 돼, 안 돼? 그래서 이 함수는 x가 0일 때에 대한 함수값은 없죠. 맞죠? 근데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쭉 그려지는 거야.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맞니? 오케이? 요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래서 이걸 물어볼 때는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으면 fx라고 돼 있으면 이거 가르쳐주고 f0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없죠. 근데 뭐는 알 수 있어? 이건 알 수 있죠.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에 대한 x분의 x의 제곱값은 알 수 있죠. 둘 다 어디로 가? 둘 다 0으로 가잖아. 맞지?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다? 이 0이란 극한값은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 함수가 똑같아지려면 뭐가 돼야 돼? 이렇게 적혀야 되죠. 이렇게 있고 x가 0이 아닐 때는 이거잖아. 맞지? 그리고 x가 0일 때는 0이라는 함수값을 따로 지정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놈이랑 같은 함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함수의 극한에서는 특정 값으로 갈 때에 대한 좌극한, 우극한이야. 왼쪽 기대기, 오른쪽 기대기. 이쪽에서 봐야 되나? 왼쪽 기대기, 오른쪽 기대기야.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은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왼쪽에서 함수를 따라서 왼쪽에서 오는 값. 그래서 좌극한의 더 정확한 풀이 표현은 뭐냐면 함수를 따라 왼쪽에서 오는 값이죠. 이렇게 돼. 우극한은 뭐겠노 그러면? 함수를 따라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죠. 왼쪽에서 오는가 오른쪽에서 오는가. 이거 좀 적어놔라. 이게 책에는 이런 식으로 안 적혀있거든. 그러니까 좌극한은 함수를 따라서 왼쪽에서 쭉 따라오는 거. 함수로 그래프를 따라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따라서 오는 게 우극한이에요. 딱 갔더니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게 이렇게 만나죠? 그럼 뭐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좌극한과 우극한값이 같으므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좌극한 값도 3으로 가고 우극한 값도 3으로 가. 그러면 극한값이 3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해석에 대한 기본이고, 이 해석을 바탕으로 나타내는 게 뭐고? 극한값 구하기죠. 극한값을 어떻게 구한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값이 극한값이다가 되는 거야. 이거는 개념에 대한 얘기고, 문제풀이는 뭘로 나온다고 했노?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나와.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x갈로 x-3이라고 칠게. 그럼 이 함수 자체는 x가 0일 때는 함수값은 없죠? 그쵸? 근데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거잖아. 맞지? 그럼 뭐야? 분모분자 약분 됐지? 그럼 뭐가 돼? x-3 되지? 그러면 x-3이 있는데 리미트 x를 0-로 보내면 -3이지, 그지? 그쵸? 마찬가지. 리미트 x를 0 플러스로 보내면 또 -3이지.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뭐지? -3이죠. 그래서 따라서 극한값은 뭐다? 존재하고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결국은 뭐냐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연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면 분모분자 공통인수 약분 문제야. 그리고 대입하면 돼. 이게 포인트야. 우리가 가장 많이 할 내용이 연산 중에 공통인수 약분, 함수의 극한은 포인트, 키워드가 그래서 공통인수 약분이다. 요걸 알면 돼. 오케이. 마이너스가 정확한. 응? 마이너스. 0보다 좀 작은 값, 0보다 조금 더 큰 값, 이런 뜻이야. 옹기야, 여기까지는 어때? 괜찮아? 요 상태가 돼 있을 때, 이건 함수값이 x가 0일 때 값은 없잖아. 근데 요게 약분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 x-3이잖아. x-3을 0에 가까이 가져가면 x-3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니까 이렇게 생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뭔데? x값이 0일 때 그래프를 따라서 왼쪽에서 쭉 오면 여기로 가지, 그지? 또 오른쪽에서 이렇게 쭉 가면 여기로 가지. 둘 다 어디로 가? -3으로 가지. 그 얘기. 그래서 약분하고 난 뒤에 0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오케이? 왜? 이거는 x-3은 연소함수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
그래서 함수의 극한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이거라고. 좌극한, 우극한, 공통인수 약분 이거야. 좌극한, 우극한, 공통인수 약분.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지 반드시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개념. 오케이? 그래서 이 개념이 오늘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자, 뒤에 있는 극한의 성질에 대한 얘기는 밑에 다음 내용을 보면서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볼까? 자, 극한입니다. 극한에 대한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인데, 수렴이라는 건 어떤 특정 값으로 갈 때 x가 a로 가야 돼. 봐라.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같은 L로 갔을 때는 극한값이 L이다 라고 표현한 게 이 말이야. 이게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극한값의 존재를 보려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L로 같다고 하면 극한값은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우극한 또는 그 좌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우극한 좌극한 값이 존재하다고 값이 다르면 당연히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죠? 맞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뭐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오케이? 다음 발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산에 대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래프 중에 예를 들어서 x분의 1 그래프를 볼게. y는 x분의 1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근데 x분의 1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 x분의 1은 뭐야? 뭐게? 0으로 보내면? 실제로는 0 플러스부터 해야 되지, 그지? 0 플러스 0 오른쪽 기대기잖아, 그지? 자,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따라서 함수를 따라서 쭉 가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그지? 엄청난 큰 수로 가지, 그지?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 값은 정의 내려지는 값이야, 안 내려지는 값이야? 그래서 극한값이 없죠? 맞죠? 다음 리미트 x를 0 마이너스로 보내면 어디로 가? 왼쪽에서 함수를 따라서 쭉 따라오면 되지, 그지? 따라오면 어디로 가? 이렇게 가지. 맞죠? 이렇게 가니까 이건 얼마?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지, 그지? 맞죠? 이 값 하나만 봐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맞죠? 또한 같은 값으로 가지도 않죠. 맞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고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래프겠지. 절대값 그래프, 맞지? 자, 이런 그래프면 0 플러스로 가도 무한대, 0 마이너스 가도 무한대잖아, 맞지? 그럼 뭐가 돼? 둘 다 무한대지? 그럼 극한값 존재 안 해? 그래도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무한대란 놈은 값이 정의 내려지는 값이 아니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 발산한다라고 얘기해. 발산 0 말고 발산한다. 발산한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발산한다는 개념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되지? 무한대.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마이너스 1의 x승이야. 값은 뭐야?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지, 그지? 어떻게 돼? 계속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그지? 정이 내려져, 안 내려져? 안 내려지죠? 이건 진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동하는 것도 또한 발산입니다. 값이 정의 내려지지 않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발산의 개념은, 그래서 발산의 개념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개념이 바로 발산에 대한. 발산에 대한 개념은 실제로 이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 봅시다. 리미트 x분의 1인데 얘를 무한대로 보내볼게. 무한대로 보내면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 이거? 분모가 엄청 커져.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맞죠? 0으로 간다지 0과 맞나 안 맞나? 안 맞는지. 하지만 0으로 가죠. 맞죠? 그럼 리미트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게. 그러면 x분의 1은 어디로 가?
또한 0으로 나이스. 왜냐면 이렇게 가니까. 맞죠? 그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무한대가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 있잖아. 얘들은 원래는 뭐냐면 이름이 뭐냐면 수열의 극한이에요. 원래 이름이 수열의 극한 들어봤죠? 처음 들어보나? 수열의 극한인데 이 수열의 극한은 뭐냐면 수열이라는 놈은 기본 개념이 뭐야? n 값이 자연수잖아. 맞지? an이라고 하면 자연수잖아. 그 자연수 값이 1부터 쭉 커질 때 무한대까지 갔을 때 그 극한값, 그 수열에 대한 극한값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 수열의 극한이라고 적으시고요. 요거는 또 하나만 또 적어 놓을래? 수열의 극한은 최고차항 남기기야. 그래서 리미트 극한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 극한에 대한 문제는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이 있는데, 자, 극한은 실제로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이 있습니다. 표현은 리미트 얘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함수의 극한은 어떤 특정 값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어떤 특정 값 이거고, 여기에 키워드는 수열의 극한의 키워드는 최고차항 남기기야. 최고차항 빼고 다 없애버리면 돼. 최고차항 빼고. 그러면 값이 나오거든. 수열의 극한은 포인트가 뭐라 그랬지? 공통인수 약분이야. 이게 포인트야.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돼. 됐나? 아까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특정값 1로 가까워지면 그거 수렴인 거예요? 아까 0으로 갔잖아. 그럼 그건 0으로 수렴이지. 걔는 무한대 하나밖에 없잖아.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가 없어.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래서 좌악한 우극한 개념이 없어. 그냥 오른쪽 끝까지 갔을 때 또는 왼쪽 끝까지 갔을 때 이게 다야.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나중에 뭐 미적분 배우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얘는 수평 정근선에 대한 얘기, 얘는 수직 정근선에 대한 얘기야. 실제로 수평은 얘는 어떤 특정 값이니까 수직한 정근선에 대한. 그건 나중에 얘기. 여기까지 내셨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익히시면 됩니다. 문제 자체가 생소하지 좀. 가까워진다에 대한 개념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 개념을 왜 미분에서 이 수투가 미분이잖아. 미분 파트에서 왜 배우는 줄 아니? 혹시 알아? 순간 기울기를 배우려고 하는 거야. 순간적인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기울기잖아. 근데 한 점에서에 대한 기울기가 바로 미분이거든. 그 미분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x 값에 대한 순간 변화율분의 y 값에 대한 순간 변화. 그 순간 변화율이 0일 때잖아. 맞지? 근데 0보다는 큰 값이죠. 근데 0이죠. 말이 열나 웃기지? 점에 대한 기울기니까 이게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미분, 우리가 배우는 게 미분인데, 미분이 뭐냐면 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근데 이 점보다 이 점에 점점 더 가까이 가져가. 이 점에서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지. 점점 가까이 가져가서. 또 점점 가까이, 더 가까이 가져가. 구할 수 있죠? 이 점을 점점 가까이 가져가서 여기에 바짝 붙여도 되지. 바짝 붙여버리면 뭐가 되노?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똑같아져 버리지. 맞니? 그래서 뭐고? 이 변화율, x의 증가량을 델타 x 또는 h라고 잡으면 h를 0으로 보낼 때에 대한 문제가 돼. 문제 자체가 0으로 갈 때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게 이 점의 좌표가 x, fx고 그 다음 점이 x 플러스 h, fx 플러스 h면 x의 증가량이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가 되면 이게 바로 이 x점에서의 기울기니까 이게 바로 f-x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미분이야. 요 리미트가 없으면 이게 뭔데? 기울기잖아. 그냥 평균 변화율. 맞지? 그 기울기를 극한으로 보내버려. 그러면
변한 듯 변하지 않는. 그 배우는 내용이 이거라고. 이걸 하려면 극한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극한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점점 알게 되실 겁니다. 처음에야 뭐 좀 어렵지, 당연히. 자, 문제를 좀 볼게요. 문제 엄청 쉬워.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fx 함수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노?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고 돼 있잖아. 그지? 맞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뭐고? 함수를 따라서 왼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면 되지. 그지? 마이너스 1이 어디야? 여기잖아. 맞지? 함수를 따라서 마이너스 1로 가면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함수 값.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이렇게 가잖아. 맞지? 맞죠? 함수 값은 0으로 가지. x값이 마이너스 이거 됐죠? 그래서 얘는 0이죠. 두 번째, f0입니다. f0를 구하려면 뭐 하라 그랬노 내가 이거 구하려면 우극한 값, 좌악한 값을 다 해야 되죠. 자, 우극한 값부터 해봅시다. 우극한 값은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오는 거.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오는 거 뭐고? 오른쪽에서 함수를 따라서 오니까 여기로 가지, 그지? 맞죠? 왼쪽에서 또 함수를 따라가니까 이렇게 가니까 여기로 오지, 그지? 둘 다 어디로 가? 둘 다 0으로 가니까 얘도 0이죠. 1 플러스, 보세요. 1 플러스 얼마입니까? 1 플러스 0이 되죠. 2번에서 우극한 저랑 다르면 어떻게? 다르면 극한 없다라고 합니다.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되셨나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1-1번 금방 풀 겁니다. 푸세요. 1-1번 푸세요. 왜? 응?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값. 좌극한이란 뜻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란 얘기는 좌극한의 뜻이라고.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은 값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넣어? 이거지. 이거보다 더 가까이 가져가니까 결국 여기지. 맞지? 어디야? y값은 0으로 가지. 그러니까 0. 이렇게 돼. 플러스는 1보다 좀 큰 값이니까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함수를 따라서. 오케이? 오른쪽에서. 옹기야, 1-1번에 1번 답 뭐야? 1. 경순아, 2번. 마이너스 1. 3번. 네가 맞아 해. 3번 더 1. 맞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유형 문제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오고요. 뒤쪽에 합성함수 개념으로 나올 텐데 그게 가장 중요한 합성함수를 할 수 있으면 문제가 끝인데 그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가 뭐 표현 바꾸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개념 넓히기 문제를 볼게요. 보세요. 개념 넓히기 문제를 보시면 이거야. fx분의 1이잖아. 이게 합성함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보시면 x분의 1인데 이거부터 먼저 보자. 이 x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지? 맞죠? 0으로 가잖아. 근데 0보다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어디로 가? 이렇게 따라가면 되잖아.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근데 0보다 커, 작아? 작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0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지. 0보다 작은 값이니까. 0은 0인데 0보다 작은 값이니까 0 마이너스라고 표현하잖아. 맞지? 그러면 F0 마이너스는 얼만데요? 0 마이너스 얼마야?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는 거잖아. 0 마이너스니까. 그쵸. 그래서 이건 2죠. 이게 돼야 돼. 이게 합성함수거든. 모르겠지? 아, 진짜?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원기는 알겠나? 응. 어떤 거?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은 얼마인지 알지? 무한대가 엄청 큰 수잖아. 분모가 엄청 크면 어디로 가니? 뭐에 가까워져?
0이 그래서 0이 가까워진다. 어? 에이, 실제 그러면 이렇게지, 원래. 정확하게는. 0이 가까워진다니까.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큰 게 아니라, 이 그래프 그려보면 알잖아. 이렇게 0으로 가긴 가는데 0보단 작지? 그쵸? 0보다 작으니까 0 마이너스라고, 실제로. 오케이? 0보다 조금 작아. 그럼 0 마이너스니까, F0 마이너스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때려버리면 2에 갖다가 때려버리는 거지. 그지? 다음, 두 번째 거 보세요. 무한대로 보내니까 얘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보니까 얘 어차피 0이잖아. 그지? 근데 뭐야? 1 플러스 0이잖아. 그지?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1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지. x분의 1을 더했잖아. 양수값을 더했잖아. 그러니까 1보다 큰 값이긴 한데 어떤 값을 더하는데 그게 0에 가까워지는 값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 플러스와 같죠. 여기에서 1이 있잖아. 1 플러스가 있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가 어떤 값이 있을까? 얘는 0은 아니잖아. 아까 전에 원교가 얘기했듯이 0은 아닌데 0에 가까운 값이지. 1에서 아주 작은 값을 더하면 양수값을 더했잖아. 그러니까 뭔데? 1보다 조금 더 큰 수겠지. 하지만 1에 가까워지는 값이지. 맞나요? 그래서 뭐가 돼? 1 플러스가 되지. 그럼 F1 플러스는 얼마야? 1이죠. 이게 별표야. 이게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거든. 안에 거부터 한다. 이게 합성. 그럼 1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걸 또 리미트에 넣는 거예요? 그치. 이게 사실은 리미트 개념이죠. 1 플러스니까 여기잖아.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된다고. fx가 되는데 이 x값은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는데 이 x값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뭐고? 1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얘는 1로 가긴 가는데 1보다 좀 큰 값이잖아. 맞지? 그쵸? 그러니까 뭐가 돼? 이건데 리미트 x를 1 플러스가 돼. 그러면 처음에 생각할 때는 F를 빼고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치.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하는 거죠. 합성함수 할 때 안에 거 먼저 하고 그 안에 거 가지고 밖에 거 다시 하는 거. 원래 극한값은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1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응? 그러니까 극한값이랑 하면은 하나의 수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수가 주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의 수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연소함수에 대한 얘기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연소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우극한 함수값 따로 구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에 대한 와 완전 머리 돌아가지. 아 근데 좀 알아듣겠니? 조금은? 어떻게 푸는지는 알겠니 혹시? 어떻게 푸는지는 알겠어? 어? 2번? 어떤 2번? 위에 거? 응. 잠깐만. 위에 거 한 번 더 해보자. 위에 거 봅시다. 자, 0 마이너스로 보냅니다. 0 마이너스로 보내면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데 뭔데? 0보다 좀 작은 값에서 또 마이너스를 또 뺐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 이 그래프를 생각하면 돼. 처음엔 안 되면 그래프 생각하셔도 돼. 이렇게 생기잖아. 맞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0 마이너스면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지. 실제로는 이거 여기로 확대하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이렇게 와서 여기에 붙어 있는 거라고, 여기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는 어때? 밑에 있지, 그지? 하지만 마이너스 1 값이죠. 그쵸?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이지, 그지?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 마이너스 보내버리면 이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지. 그쵸? 그러면 fx가 있는데 이 x값이 대문자 x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때에 대한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쵸?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얼마야? 여기에서 마이너스 1에서 왼쪽에서 기대기 탁 때리면 어디 맞아? 1에 맞죠. 됐나요? 두 번째는 얘는 그럼 뭐고? 얘는 x 플러스 1에다가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 플러스를 한다고 했다 그랬잖아. 그지?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큰 수를 넣었다는 얘기야. 그냥 마이너스 1 넣었다고 쳐. 뭐 나와? 0 나오잖아. 그지?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큰 수를 넣었으니까 0, 그렇지. 0 플러스가 되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f 함수에서 0 플러스를 구해. 0 플러스는 얼마야? 오른쪽에서 기대기 때리니까 1이죠.
이렇게 된다. 오케이? 자, 잠깐만. 추우니까 히트 좀 틀어주자. 자, 다음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에서 문제는 이거죠. 1로 보냈을 때 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라고 했지? 다르게 얘기하면? 거꾸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고 했지, 그지? 그래서 뭐야? 얘란 얘기는 리미트 x를 1 플러스 fx와 리미트 x 1 마이너스 fx가 같다는 뜻이죠.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1 플러스니까 함수값 여기 넣어, 여기 넣어. 위에 넣지, 그지? 맞죠? 위에 넣는데 이 값은, 이거는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지.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잖아. 그러니까 연속함수니까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함수값이나 어때? 다 똑같지, 그지? 맞니?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뭐 하면 돼? 1 플러스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 1만 때려 넣어도 되죠? 맞죠? 1 때려 넣으면 얘 뭐란 얘기요? 1이란 얘기지, 맞지? 됐니? 다음 두 번째. 1 마이너스인데 여기 집어넣으면 뭐 나와? 잠깐만. 극한값이 존재할 때 1. 이 문제가 잘못됐네.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뭐야. 깜짝이야. 이것들이 지금 날 놀렸네. 됐니? 됐니? 1 집어넣으면 이거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는 여기 넣어야 되지, 그지? 여기니까 범위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7. 그럼 여긴 7이죠. 이 두 개 어떻다? 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맞니? 그러면 뭐야? 이 두 개 같으니까 이렇게 되나요? 그럼 A는 뭐 또는 뭐? 3. 이렇게. 근데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3. 오케이? 다시 해봅시다. 정리하시고 다시 밑에. 똑같은 문제 숫자 바꾸고 지금 풀어봐. 30초면 될 것 같은데. 30초. 완전 쉽지? 보세요. fx를 마이너스 1로 보냈을 때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리미트 이제 나 이렇게 좀 적을게. 리미트 x를 fx와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좌악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얘기예요. 좌악한이라는 얘기는 밑에 집어넣으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지, 그지?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 집어넣으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제곱이죠. 이 두 개가 같다. 그렇게 됐어. 됐나요? 답은 뭔데? 아, 3. 2 또는 마이너스 3 나오니까 이거 인수분해 하면. 자, 문제의 형태는 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 2-2번도 똑같은데 그냥 표현만 바뀌어져 있는 거. 이때 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2로 보냈을 때에 대한 fx가 3으로 간다라고 했지, 그지? 그럼 좌악한도 3이고 우극한도 3이래지. 맞죠? 그럼 뭐야? 2 플러스 여기 넣었을 때 여기 2 넣었을 때도 3이고 여기 2 넣었을 때도 3이란 뜻이죠. 맞나요? 그 얘기죠. 여기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a 여기 2 집어넣으면 2 플러스 b 이게 둘 다 3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이게 우극한이고 이게 좌악한이니까 이게 되셨나요? 다음 똑같은 문제입니다. 개념 넓히기 이거 풀어보세요. 지금 같이 풀면서 갑시다. 1로 보냈을 때에 대한 값이 존재할 때 라고 했네요. 번?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문제는 풀리지.
문제가 쉬워서 그런가? 한 문자로 대입하면 되잖아. 다 시간마다 만들었네. 자, 값이 1, 리밋 극한값이 1로, x를 1로 보냈을 때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얘가 1이 기준이니까 우극한값이 여기 1 넣고 여기 1 넣으면 되죠, 좌극한은.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가 되고 여기 1 집어넣으면 b가 되니까. 맞죠? 근데 뭐 물어봤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대한 최소값 맞지? 그럼 b 대신에 a 플러스 2를 넣으면 되죠. 됐나요?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얘들아, 여기서 우리 하나 하고 갑시다. 최대 최소하면 생각나는 거. 요거니까 3기 좋다. 산술기하는 언제 쓰죠? 그렇지, 양수 조건.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완제꼴이죠. 이거는 2차식일 때죠. 됐니? 혹시 또 있니? 얘들아? 또 있니? 기억나는 거? 혹시? 그냥 물어보는 거야. 혹시 최대 최소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냐고. 정수 조건? 뭐 이 정도? 정수 조건이 대입해서 푸는 거. 최대 최소. 이거는 그냥 뭐 대입해서 푸는 거니까 좀 별개고. 근데 여러분들 미분 배우고 나면 있잖아.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미분으로 풀린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미분으로 풀어도 된다? 와, 미분 배우고 싶은 막 열망이 막 생기지 않니? 나만 그런가? 창수야? 전혀 아니야? 넘어갈게요. 답은 여러분도 아실 거니까. 자, 극한의 성질입니다. 극한의 성질은 여러분들 이게 막 장하게 막 적혀 있잖아. 요거만 하면 돼. 수렴한다는 얘기는 값이 존재할 때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수렴하면 이렇게 적으면 끝나. 수렴하는 조건 하에서는 사칙 연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또한 무조건 수렴한다. 내 말 알아들었나? 장수야, 내가 뭐라 그랬지? 이 진짜 키워드, 너무 키워드에 심취하지 마시고, 수렴하는 조건 하에서는 사칙 연산으로 만들어지는 것들 또한 무조건 수렴한다. 수렴하는 아까 극한값이 존재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면 사칙 연산으로 만들어진 함수들도 무조건 존재한다. 수렴한다, 존재한다. 근데 여기에서 안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겠노?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반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렇게. 자, 봐. 지금 이거 읽어볼게. 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 봐. fx도 수렴하고 특정값으로 gx도 특정값으로 수렴합니다. 이때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면 그냥 더하기 빼기 한 값과 같다야. 극한값은. 오케이? 다음 곱하기를 해도 그냥 곱한 값과 같다. 맞죠? 실수배를 하니까 실수배는 어차피 상관없죠. 그래서 실수배 한 건 똑같다. 근데 나누기 할 때는 단 뭐라고 적혀있나? 극한값이 분모가 0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적혀있나? 0을 제외한 나누기도 또한 나누기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지금 내 얘기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봐라잉. fx 값이 알파고,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fx 곱하기 gx 값이 베타야. 곱한 게. 그러면 리미트 gx 값은 얼마게? 알파는 진짜 알파분의 베타 하면 안 되지. 내가 트릭을 줬는데. 이건 출제적 의도에 완벽하게 빠져버리는 형태잖아. 이게 알파분의 베타가 된다는 얘기는 fx분의 fx 곱하기 gx에 대한 이 두 개가 사칙 연산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이걸. 맞죠? 맞죠? 근데 분모가 0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뭐라고 적어야 돼? 알파가 0이 아니면, 맞지? 그러면 문제에서 봐. 문제에서 이렇게 줄 거라고.
이거이고 이거이면 이거는 알파분의 베타이다. 맞는 말 틀린 말? 이게 틀린 말이죠. 이유는 알파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학교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오케이? 안 어렵죠? 안 어렵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뭐고? 수렴할 때만 4층 연산을 표현하는 건 수렴한다.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그럼 반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하면 알아낼 수가 있다 없다? 발산은 조건 가지고는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케이? 왜? 발산에는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진동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이런 거는 가능해. 봐. 이렇게 돼 있어. 그때 이렇게 돼 있어. 이때 이 값은 구할 수 있거든. 얼마게? 생각보다 엄청 쉬워. 지금 내가 빵! 없다는 뭐야? 빵! 이 0이야. 왜냐면 얘가 무한대 값이지. 얘는 3이지. 무한대면 3이니까 0이겠지. 맞죠? 근데 이거 쌤이 얘기해준 풀이가 아니지. 쌤은 얘기해준 게 뭘로 얘기해줬나? 수렴할 때 4층 연산을 표현하는 건 다 가능하다. 맞지? 맞니? 그래서 얘를 거꾸로 가는 거야. 얘 봐. 무한대가 나올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뭐겠니? fx가 무한대로 가니까 fx분의 1은 뭐겠니? 0이겠죠. 맞죠? 네? 네가 설명해봐. 아까 내가 얘기해 준 거잖아. 잠깐만. 여보세요? 그래도 1시까지 와야지. 1시부터 공부하기로 했잖아. 내일 1시에 와. 1시에는 되잖아. 그럼 오늘 저녁 수업 들어야지. 저녁에 오고. 그럼 저녁에 얘기하자. 야, 얘기해줬어? 유씨. 야, fx가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잖아.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1은 뭐야? 분모가 엄청 커. 어디에 가까워져? 0으로 가까워지지. 야, 내가 똑같이 설명했냐, 니랑? 너 이씨 안 들었지? 됐죠? 그럼 봐. fx분의 1도 수렴하고 gx도 수렴해. 그럼 이 두 개 곱한 거도 수렴하겠지? 그럼 이 두 개 곱한 거는 이거 결과값 두 개 곱한 거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3 곱하기 0과 같으니까 0이 맞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더 기억하면 돼.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한 발산이 아니라 그냥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바꾸고 난 뒤에 수렴하면 4층 연산. 이거 4층 수렴하면 4층 연산 성립 이거 해버리면 안 외워도 돼. 뭘 안 외워도 되냐면 뒤에 문제에서 문제 유형이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 유형에서 뭐 어떤 거는 뭐 이거 이렇고 이렇게면 이거 수렴 뭐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다 외운단 말이야 원래. 근데 요 얘기만 해놓으면 안 외워도 된다고. 이거 나름 쌤이 고민한 고급 스킬인데 쌤이 생각한 고급 스킬.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고급 스킬 맞나 안 맞나 뭐 당연한 거지만 그러면 무한대일 때는 곱하기 하면 된다. 근데 발산할 때는 4층 연산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알 수 없다지.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야, 너, 이야, 좀 앞서가는데? 얘기가 이렇게 되는데 0분의 0꼴일 때는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를 통해서 0분의 0꼴이 되도록 하고 약분한다. 이게 바로 공통인수 약분해. 이게 함수의 극한 풀이야 실제로.
이게 함수의 극한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내가 뭐라 그랬지? 공통인수 약분이라고 그랬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3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리미트 x를 3으로 보냅니다. 됐니? 분모의 3지분은 뭐 나와? 분자의 3지분은 뭐 나와? 0분의 0꼴이. 이 말이 0분의 0꼴이 그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0분의 0꼴이 됐을 때 이게 특정 값으로 가니까 함수의 극한이잖아. 함수의 극한일 때는 쌤이 뭐라 그랬지? 공통인수 약분하라 그랬지 먼저. 그래서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면 원래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분모가 0이고 대입했더니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면 약분을 하면 이게 인수분해하면 x-3 x 플러스 2잖아. 맞지? 그래서 약분하고 나면 뭐가 남아? 리미트 x를 3으로 보낼 때 x 플러스 2가 남지? 그럼 여기다 3집으로 뭐 나와? 5. 그래서 극한값은 5다야. 함수값이 5니? 함수값은 모르죠. 왜냐하면 분모가 0인 건 함수값이 없으니까. 맞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까 얘기했던 건데. x분의 x의 제곱과 x가 같다 다르다. 이유는 얘는 0일 때의 값이 없으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는 3일 때에 대한 값이 있다 없다?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래서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라고 문제가. 그러니까 좌악항 우악항은 둘 다 3으로 가는데 둘 다 5로 가는데 극한 함수값은 어딘지 모른다 이거죠 실제로. 잠깐만. 뭐라고? 요거 리미트 씌우면 같냐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무슨 말이야? 다시. 리미트식은 아니고 이거는 리미트를 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정 값을 구한다는 얘기야. 특정 극한 값을. 이건 함수에 대한 얘기니까. 전체 실수 전체 함수에서 이게 두 개가 다르다 이 뜻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리미트 이거 x2로 가면 얘도 리미트 x2로 가면 똑같은 값이죠. 이렇게 하면. 특정 값에서는. 얘는 다른 게 어디에서만 달라? 이게 fx라고 치면 fx가 x분의 x제곱이고 gx가 x라고 치면 봐. fx와 gx는 같다고. 어디? 0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같다고. 오케이? 그래서 fx 함수는 실제로 이렇게 적힌다고.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은 약분하면 x니까 x가 0이 아닐 때는 그냥 x인 거고 x가 0일 때는 따로 정의를 내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따로 적어줘야 돼. 함수로 표현하면. 이게 좀 어렵나? 자, 일단은 분모가 0이면 함수값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다. 요걸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자 0분의 0꼴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뭐가 돼? 공통인수 약분입니다. 공통인수 약분을 하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무리수가 있으면 무리식이 있으면 인수분해 못 하잖아. 그래서 우린 거꾸로 가지.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라 분모에 유리하라지. 그지? 그래서 분모나 분자에 무리수가 있으면 뭐하노? 유리화를 통해서 약분이 가능한 꼴을 찾아내는 거지.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유리화 또는 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아까 전에 네가 물어본 거. 이거. 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예를 들어서 x분의 x는 얼마야? 얘는 1이지 그냥. 맞지? 맞니? 근데 이거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x의 제곱분의 x는 얼마야? 얘는 0이죠. 맞죠? 이거 약분하고 나면 뭐가 남아? x분의 1이 남잖아. 맞지? 그쵸? 그러니까 뭐야? 분자에 비해서 분모가 훨씬 크죠? x 1차식에 비해서 2차식은 무한대로 갈 때 훨씬 크잖아. 맞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봐. 2x 플러스 100에다가 x 플러스 700이 있어. x를 무한대로 보냈어. 얼마게 이거? 얼마게? 응? 아닌데. 아깝다. 다? 2분의 1이야. 왜냐면 x 값이 무한대라는 얘기는 한없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지.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뒤에 있는 700
또는 100 이런 거는 아주 미미한 작은 값이죠. 그 얘들은 의미 있는 값이 아니라고. x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뭐만 남아? 2x분의 x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된다. 아까 얘기한 게 그 얘기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냐면 수열에 극한 문제고, 수열에 극한 문제에서 내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나? 키워드가 최고차항 남기기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최고차항만 남기면 돼,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00x 플러스 뭐 7만이 있다고 쳐. 이거 답이 뭐게? 경순아. 홍규야, 이거 답 뭐게? 장수, 이거 답 뭐게? 뭐게 답? 마 3분.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왜냐면 x의 제곱이라는 값은 x 또는 상수에 비해서 너무나 큰 값으로 커지지. 무한대에다가 제곱까지 씌워버리니까, 맞지? 그래서 얘들은 너무 작은 값이라서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최고차항만 남기면 돼. 최고차항 남기면 얘니까 뭐가 돼? 약분되고 나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남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있다고 쳐. 뭐 얘를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7에다가 뭐 100x 마이너스 700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분모의 최고차항은 제곱이니까 요것만 남겨. 분자의 최고차항은 이거니까 요것만 남겨. 왜? 이 값보다 이 값이 너무 작은 값이고 이 값에 비해서 이 값은 너무 작은 값이니까. 됐니? 홍규야. 됐니? 이렇게 남기고 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3x 제곱분의 100x란 말이야. x 하나 날라가지, 이렇게. 맞지? 됐니? 그러고 난 뒤에 x에다 무한대로 보내버리니까 뭐가 돼? 분모가 엄청 큰 수가 되지. 그럼 뭐가 되노? 0이 되죠. 그쵸? 근데 부호까지 있어. 이 극한값까지 가볼게, 그러면. 여기까지.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는데 마이너스니까 0보다 조금 작은 값이에요, 실제로. 0은 아니니까. 무한대분의 1이 0은 아니잖아. 0에 가까운 수지. 좀 어렵죠? 여기는 0 마이너스로 써야 돼. 아니요, 이때는 극한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0이라고 적으면 돼. 그러니까 합성함수 할 때 이게 필요한 건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자,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얘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세 번째 빼기라고 돼 있잖아, 그지? 이거는 무리식이야, 무리식. 무리식이라서 유리화만 하면 돼. 요거는 풀이에서 특이 케이스로 있는 거.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은 마찬가지로 공통인수 약분 문제. 요까지만 적어놓고 이따가 1번과 2번에 대한 문제풀이를 좀 쉬었다가 해보도록 합시다. 좀 쉬었다 합시다. 야, 조금 알아듣겠니? 좀 이따 봅시다.